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4장 평면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123페이지에 보시면 4장 평면 도형의 성질. 자, 오늘 첫 번째 단면 1차 모먼트와 도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면 1차 모멘트는 우리가 평면 도형의 도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림 4-1과 같이 임의의 면적이 A인 평면 도형상의 미소 면적을 우리가 DA라고 했을 때, 이 DA의 좌표를 XY라고 하면, X축 방향으로 X만큼, Y축 방향으로 Y만큼 이렇게 있는 우리가 임의의 이 면적을 우리가 DA라고 했을 때, DA에서 X축, Y축까지의 거리를 곱한 양을 우리가 YDA 및 XDA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XY축에 관한 미소면적 DA의 1차 모멘트라고 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도형의 전체 면적 A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적분을 한 양을 X축, Y축에 관한 단면 1차 모먼트,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기하 모먼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차 단면 모먼트가 0이 되는 점을 우리가 단면의 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은 우리가 G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도심은 어느 도형의 한 점을 지나는 직교 좌표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먼트가 0이 될 때 그 점을 우리가 도형의 도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호로는 G로 표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도심은 G로 표시하고, 단면 1차 모먼트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기하학적 모먼트라고 하는데, 단면 1차 모먼트는 우리가 Q로 표시를 하고,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단면 1차 모먼트 Q는 축으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게 바로 단면 1차 모먼트다. 이걸 우리가 다시 말하면, 거리와 단면적을 곱한 값을 우리가 적분한 전체 면적에 대한 면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단면 1차 모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우리가 QX라고 우리가 하면, QX는 어떻게 구하느냐? X축에 대해서 우리가 단면 1차 모먼트 QX는, QX는 Y1 곱하기 A1 플러스 Y2 곱하기 A2 플러스 Y3 곱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쭉 이렇게 더해 나가면 되고, 이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인테그랄 A부터 YDA에서 전체 적분한 이 면적을 우리가 QX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Y 바 곱하기 A,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 바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단면적 A분의 Y1 A1 이렇게 쭉 더해간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 단면적 A는 우리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뭐 이런 식으로 단면적의 개수만큼 쭉 더해 나가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위에 양은 도심에서의 거리 Y1 곱하기 그 단면의 도심에서의 거리들을 계속 곱해 가지고 이걸 더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A1 하고 A2 두 개가 있다 그러면 A1 플러스 A2분의 Y1 A1 플러스 Y2 A2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도형의 개수만큼 이렇게 더해 나가시면 우리가 도심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y축에 대한 단면 일자 모먼트 QY는 자, QX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QY는 X1A1 플러스 X2A2 그 다음에 플러스 X3A3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가 개수만큼 자, 적분해서 이렇게 계속 모든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을 X바 A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X바를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자, 똑같이 단면 적분에 우리가 단면적에서 거리만큼 곱해진 양들을 계속 더해 나가면 이렇게 되고, 자, 식으로는 A,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이런 식으로 쭉 더해 나가시고, 위에는 자, 이 그 A1에다가 그 거리, 도심에서의 거리만큼 X1 A1 플러스 X2 A2 플러스 X3 A3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는 단면적의 X축 또는 Y축으로부터의 Y축으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이므로, 만약 X축 또는 Y축이 도심 G를 지난다면 이때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0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즉 도심을 지나는 축에 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도형들의 도심을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도형들에 대한 도심을 구하는 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우리가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아니면 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이 도심을 구하는 식들을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각형을 보시면, 자, 사각형의 도형의 단면적 구하는 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밑변이 B이고 높이가 H일 때 우리가 단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B 곱하기 H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면적 구하는 식 B 곱하기 H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도심을 구하는 건데 사각형의 도심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길이 밑변을 2분의 1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2분의 1로 하면 우리가 이 지점이 우리가 도심이 되겠죠. 그래서 도심 구하는 식 여러분들이 자, X축 방향으로의 도심, X축 도심은 2분의 B고 Y축 방향의 도심은 2분의 H 이렇게 쉽게 우리가 사각형인 경우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인 경우에 단면적 구하는 식은 우리가 이 직경을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4분의 파이 D의 자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반지름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파이 R의 자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원의 직경이나 반지름을 이용해서 단면적 구하는 식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단면적 구하는 식. 그 다음에 원의 도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 X축 방향이나 Y축 방향이나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니까 반지름 2분의 D 지점이 우리가 도심이 되겠죠. 그래서 X바나 Y바는 2분의 D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을 봐봅시다. 삼각형인 경우에는 자,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식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사각형의 절반, 자, 사각형일 때의 전반, 밑변 곱하기 높이 하게 되면 요 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근데 삼각형은 거기에 절반이니까 2분의 BH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이제 도심을 구하는 건데, 자, 삼각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요 긴 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각진 부분으로 갈 때 요 길이의 3분의 1 부분, 자, 밑변에서 3분의 1 부분이 우리가 그 도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밑변을 우리가 B라고 하면 자, B에서 요 그 긴 변에서 이렇게 3분의 1인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도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가 원점이라 그러면 3분의 1B 부분이 우리가 X축 방향으로서 도심이 되고, Y축 방향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자, 이 넓은 면에서 이렇게 좁아지는 꼭지점 부분으로 가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갈 때 여기 변의
밑변에서 3분의 1 지점 요 부분이 우리가 중심이 됩니다. 무게중심 도심이. 그래서 자 3분의 1H 그 다음에 3분의 1B 부분이 우리가 도심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각형이나 원형이나 삼각형은 우리가 가장 자주 나오는 도형이기 때문에 이 도형에 우리가 단면적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도심 부분 이것을 구하는 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원에 대해서, 반원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반원은 단면적은 우리가 자, 아까 원의 절반이겠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d의 자승이었으니까 요 반원의 단면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파이 d의 자승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이 파이 r의 자승이니까 반원은 2분의 파이 r의 자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면적은 자 a는 8분의 파이 d의 자승 또는 2분의 파이 r의 자승 해서 이렇게 반원의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고, 자 y축 방향으로서의 도심은 어떻게 구하느냐. 도심은 x축 방향에서는 이게 절반, 아까 중심 2분의 d 부분이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요 이제 반원에서 이 높이 방향 y축 방향으로의 도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3파이분의 4r 부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y축 방향의 도심은 자 3파이분의 4r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곡선인 경우에 단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단면적은 3분의 자, 여기 폭이 b고 높이가 h일 때, 자, 단면적은 3분의 bh 이렇게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고, 자, x축 방향으로서의 도심은 어떻게 구하느냐. x반은 4분의 b다. 그래서 자, 여기 밑에 부분이 전체가 길이가 b면 b의 4분의 1 지점인 이 부분이 우리가 도심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 곡선인 경우에, n차 곡선인 경우에는 우리가 a는 자, n 플러스 1분의 bh 이렇게 구한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2차 곡선인 경우에는 자 n이 2니까 2 플러스 1 해가지고 3분의 bh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약에 3차 곡선이다. 이 곡선이 3차 함수다. 그러면 얘는 자 3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bh 해서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4분의 bh 이렇게 구하고, 자 여기에서 x축 방향의 도심, 이게 이제 b일 때 x축 방향의 도심은 n 플러스 2분의 b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2차 곡선이니까 2 플러스 2 해가지고 4분의 b가 됐고, 여기에서 만약에 3차라 그러면 자 3 플러스 2에서 5분의 b 해서 우리가 x축상에 우리가 도심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n차 곡선에 우리가 단면적 구하는 거하고 자 도심 구하는 거, 자 단면적은 n 플러스 1분의 bh 이렇게 해서 구하고, 도심 x반은 n 플러스 2분의 b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걸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에서 4분의 1 원, 그러니까 자 4분의 1 원일 때는 단면적은 자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 이 반원의 절반이겠죠. 그러니까 반원의 단면적이 아까 8분의 파이 d의 자승이었으니까 이거는 16분의 파이 d의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는 다시 2분의 파이 r의 자승이었으니까 4분의 파이 r의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을 구해 가지고 그거에 4등분 하면 우리가 단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a는 4분의 파이 r의 자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꼴 형상인 경우에 y반은 여기 빠뜨렸죠. x바하고 y바는 도심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x축 방향하고 y축 방향은 같겠죠. 이렇게. 그래서 3파이분의 4r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아까 여기 반원일 때 우리가 y축
방향의 도심 구했던 거하고 같죠. 그래서 XY축 방향의 도심은 3파이분의 4R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부채꼴 형상인 경우에 Y바는 3알파분의 2R 사인 알파다. 자, 여기에서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 부채꼴의 절반을 이렇게 했을 때 이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했을 때 3알파분의 2R 사인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Y축 방향의 도심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폭이 b이고 높이가 h인 직사각형 단면의 밑변에 대한 단면 1차 모먼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단면 1차 모먼트 아까 구하는 식 qx는 자 단면적에다가 도심 y바를 곱하면 되는데, 자 단면적, 자 직사각형의 단면적은 자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b 곱하기 h 이렇게 되고, 자 y바는 y축의 도심은 우리가 h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h 이렇게 곱하니까 자 x축 1차 모먼트는 qx는 2분의 bh의 자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2mm 곱하기 40mm와 20mm 곱하기 20mm의 사각형 두 개가 그림과 같이 결합된 도형의 도심 좌표 x바와 y바는 약 얼마인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도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자르면 이렇게 자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가로가 12mm 높이가 40mm인 이러한 사각형과 여기 가로가 20mm 세로가 20mm인 이러한 사각형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x바를 구하면 자 두 개의 사각형 먼저 단면적 a1 플러스 a2분의 a1 x1 플러스 a2 x2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a1은 우리가 자 40 곱하기 자 여기에 왼쪽에 있는 도형을 a1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a2라고 하면 자 a1 단면적은 40 곱하기 20 40 곱하기 자 폭 12, 그래서 40 곱하기 12. 그 다음에 A2는 자 20 곱하기 2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1이 40 곱하기 12 곱하기 X1 자 도심에서의 자 X축 방향으로의 도심 자 12의 절반이니까 자 6이 되겠죠. 그래서 자 X1이 6입니다. 그래서 40 곱하기 12 곱하기 6 자 플러스 자 A2는 자 20 곱하기 20이고 x2는 자 여기 20 곱하기 20에서 이 중간이니까 여기에서 10이 되겠죠. 10. 자 그래서 자 원점에서 봐보면 여기가 10이고 여기 이 도형의 중심은 10이니까 12 더하기 10에서 자 여기 원점에서 봐보면 22 지점이 우리가 x축 방향의 도심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x2가 2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 a1 플러스 a2 분의 a1 x1 플러스 a2 x2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입력을 하면 자 13.3mm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의 도심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y축 방향의 도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a1 플러스 a2분의 a1 y1 플러스 a2 y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면적은 똑같죠. 자 40 곱하기 12 플러스 20 곱하기 20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40 곱하기 12에다가 자 y1 y축 방향의 도심은 얼마가 됩니까? 전체가 40이니까 a1 높이가 40이니까 자 중간 20이 되겠죠. 자 y축 방향의 도심은 20.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20 곱하기 20에다가 x축에서 y축 방향 자 y축 방향으로 높이는 20의 절반이니까 네 10이 되겠죠. 그래서 20 곱하기 2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자 y
바, 그러니까 y축의 도심은 15.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의 도심은 13.3mm,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도심은 15.5mm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하나 더 풀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디귿자 단면 보의 도심의 위치는 y축으로부터 얼마에 위치해 있는가?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자르려면 요렇게 4개 이렇게 해서 3개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자, 이쪽을 요렇게 잘라서 하나, 이쪽을 요렇게 잘라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3개로 자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 요게 긴 거 하나, 이렇게 짧은 거 2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자, 좀 더 쉬운 방법을 하려면 요걸 전체적으로 요렇게 이걸 사각형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요 안 면적만 이렇게 빼주면 나머지 이 면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x반은 자 a1-a2 분의 a1 x1 a2 x2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1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요 겉의 면적이라 그랬죠. 그러면 자, 가로가 5고 세로가 12니까 자, 5 곱하기 1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x축으로 얼마입니까? 2.5가 되겠죠. 5니까 x축으로 자, 5의 절반, 그러니까 2.5 부분, 요 부분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2 곱하기 자, x1 2.5를 곱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체 면적에서 요 안쪽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a2라고 하면 a2는 자, 요 면적이 자, 전체가 여기에서 여기가 5니까 요 두께가 1이니까 5에서 1을 빼주면 요 길이는 4가 되겠죠. 4. 그 다음에 자, 여기 전체가 12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자, 요 길이는 10이 되겠죠. 10. 그래서 4 곱하기 10 이렇게 되고, 단면적이 자, 4 곱하기 10에다가 자, 우리가 이제 x축의 도심, 그러면 자, 여기에 자, 이 길이의 절반, 4의 절반이면 얼마죠? 2가 되겠죠. 2인데 여기 자, 원점에서 봐보면 죄송합니다. 자, 원점에서 봐보면 1에다가 여기 2를 더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자, x2는 3이 됩니다. 3.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자, x반은 1.5mm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계산해서 한번 계산기를 눌러 보시면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자, 도형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풀이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서 요거 하나, 요거 이렇게 2개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제가 요렇게 잘라서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서 각각을 이렇게 3개로 해서 더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더 쉽게 풀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요령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 전체 면적에서 전체 면적을 잡아가지고 요 안쪽 면적을 빼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서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다음 단면의 도심의 y축 좌표는 얼마인가?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자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자, 단면을 도형을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 좋겠죠. 그래야
요 윗부분의 도형 사각형하고 아랫부분의 도형 사각형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다음 단면에서 도심의 y축 좌표는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도형을 자르면 여기에 있는 도형을 A1,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도형을 A2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1은 단면이 우리 책에서는 요 밑에를 A1, 자, 요 밑에 부분을 A1, 그 다음에 요 위에를 A2 이렇게 풀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뭐 제가 요게 A1, 이 밑에가 A2 든 이게 A2고 이게 A1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풀이 과정에 의해서 풀면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게 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자, 요 밑에 있는 이러한 사각형을 우리가 A1이라고 하고, 자, 여기 위에 있는 요 사각형을 나눠서 요걸 A2라고 하자. 그러면 자, A1의 단면적은, 자, 요 사각형은 20 곱하기 80 해서, 자, A1은 20 곱하기 80에서 16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2는, 자, 여기 위에 요 사각형인데, 자, 옆에 가로가 40, 세로가 60이니까 40 곱하기 60 하면, 자, 240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자, y바를 구해보면, 자, a1 플러스 a2분의 a1 y1 플러스 a2 y2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자, a1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20 곱하기 80 해서 1600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A2는 자, 40 곱하기 60에서 24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자, 20 곱하기 80 곱하기, 자, Y축 방향의 높이, 그러면 자, 요 A1 밑에 요 사각형의, 자, Y축의 도심 20이니까 절반이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10 이렇게 1600 곱하기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더하기, 자, 2400, 자, 60 곱하기 40에서 2400에다가, 자, 이 높이가 절반이 어딥니까? 60의 절반이면 30이겠죠? 네, 여기 절반 30에다가, 자, 밑에 20이 있으니까 30 더하기 20에서 50이 되겠죠? 그래서, 자, 50, 2400 곱하기 50 해서 답을 구해보면, 1600 플러스 2400분의, 자, 1600 곱하기 10 더하기 2400 곱하기 50 해서 34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음 단면에서 Y축 방향의 좌표를 구했는데, 우리가 X축 방향의 좌표를 구해도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X축 방향의 좌표를 구하면 똑같이 A1 20 곱하기 80 해가지고, 자, A1 그 다음에 A2는 40 곱하기 40 해서 이렇게 A1, A2 구하고, 자, 여기다가 A1, 자, X1, 그 다음에 A1, A2, X2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여기에서 A1, X1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40이 되겠죠. 40. 자, 그 다음에 Y2도 어떻게 돼요? Y2도 자, 40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40에다가 요거 20을 더하니까 여기에 4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해 보시면 40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문제, 예제 문제에서는 Y축만 구하는 문제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별도로 X축 방향의 도심도 여러분들이 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단면 1차 모먼트와 도심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제 문제, 여기에서 풀지 않은 예제 문제들도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역학을 배우다 보면, 재료역학을 처음 배우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책의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보시고 나서 예제 문제를 이렇게 관련된 예제 문제를 풀어 보시면 바로 이론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예제 문제를 수업 시간에 이렇게 풀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 예제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문제들도 한 번씩 풀어서 이론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